돈독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쾌적하고 좋네요. 역시 전문 스튜디오가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제가 사실 그 주얼리 관련한 사업을 2019년부터 꽤 오래 했어요. 근데 올해 뭐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좀 멈춰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은 다시 한번 시동 걸려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주말에 대본을 써두고,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어두고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왔으니 바로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화. 근데 사실 이걸 워런 버핏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고요. 뭘 샀다, 뭘 팔았다 라기보다는 그 변화에서 우리가 뭐를 감지를 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해주세요. 제가 4만 이벤트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4만 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에 또 제가 컨텐츠 조금 등한시했다고 빠져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언제 제가 훅 치고 들어올지 모릅니다. 열심히 좀 계속해서 많이들 좀 이렇게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 워런 버핏,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사실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면은 운용사가 아니에요. 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요. 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고, 뭐 옛날에 뭐 철도 사업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업군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SK 삼성 같이 그런 복합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워런 버핏 옹께서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에 뭐를 샀다, 뭐를 팔았다 하면은 엄청나게 또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버핏은 더 이상 애플을 팔지 않는다. 이걸 확언할 수는 없죠. 뭐 우리 버핏 옹께서 사실 얼마 전에 찰리 먼거 옹께서 좀 작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핏 옹께서도 이제 거의 100세가 다 돼 가시니까 이제 어디 가시면 어떡하지? 저기 멀리 가시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가 무조건 버핏이 팔아 한다고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점도 한번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화장품 그리고 항공 관련한 기업을 샀다.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좀 관심을 가지면서 국내에서는 뭐 화장품주도 막 급등하고 다음날 그랬는데, 과연 이게 정말 옳은 그런 시장의 해석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13F, 그 30F라고 하죠. 13F가 좀 더 편한데 13F, 30 아닙니다. 13F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13층이 아니고요. 이제 큰 자산 운용사들, 이런 운용을 하는 큰 기관들이 딱 기간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분기 끝나고 나서 45일 내에 공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기에 뭐를 사고 팔았는지를 공시를 해서, 사실 이미 분기 초에 팔았던 게 분기 내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45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팔았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분기 초에 사서 이미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 샀다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를 사고 팔고, 물론 이제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항상 거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늦게 알았어도 투자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를 섣불리 이거 나도 사야지, 퍽 매수, 팔았어? 나도 팔아야지, 퍽 매도, 이거는 조금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내용을 좀 보면요, 여전히 애플이 가장 많습니다. 팔았다라고는 해요. 전분기 대비해서, 지난번 대비해서 49%나 덜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 기업들은 뭐 계속 좋아하는 기업이고,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최근 계속해서 모아가는 건데, 쉐브론을 조금 팔고 옥시덴탈을 조금 더 담았어요. 크래프트하인즈, 무디스, 처브, 이런 기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포트폴리오 변동에 월가에서는 갑론을박을 하고 있어요. 갑이 이야기하고 또 을이 반박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코카콜라와 애플 보유수가 정확히 4억 주로 동일하게 만들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4억 주, 4억 주.
여기를 두고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들어보시고 납득이 간다 납득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뭐야 이런 거에 무슨 의미 부여야 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는 지금 뭐 너무나 예전부터 샀던 종목이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14조 원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지난 3월 말 그러니까 1분기 말 기준 대비해서 엄청나게 줄었죠. 그럼에도 많이 들고 있다. 가장 많은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고요. 코카콜라는 4억 주 260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이거 뭐 있었는데? 골무줄놀이였나? 세스스였나?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근데 어쨌든 요거 이제 가지고 코카콜라와 애플 보유수가 4억 주로 동일하다라는 건 이 4억 주가 코카콜라도 지금 거의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애플도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핏이 딱 떨어지는 숫자를 좋아한다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온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버핏 물어보지 않았어요. Do you like 딱 떨어지는 숫자? 이렇게 안 했다고요. 더 이상 애플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그냥 가설인 거죠. 이 데이비드 카스 메릴랜드대 경영대학교 교수가 대학원 교수가 이 코카콜라를 버핏이 영구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듯 애플 주식도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저도 할 수 있죠. 버핏의 코카콜라 사랑은 이미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 차례 주주총회를 통해서도 항상 테이블에 코카콜라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게 정정하신 거 보면 콜라 먹는 게 건강에 안 좋다라는 말은 또 맞는 말 같지는 않아요. 어릴 적에 가족들이 운영을 하는 식료품점에서 당시 25센트인 콜라 6병 묶음을 사서 병당 5센트씩 이윤을 남겨서 팔곤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버핏이 안 거죠. 와, 이거 코카콜라 이 소비자들이 얼마나 매혹하는 게 음료이면 이 내가 5센트씩 얹어서 파는데도 이렇게 팔리네 하면서 상업적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988년 처음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요. 94년에 1억 주, 2006년에 또 사고 2012년에 주식 분할, 보유 주식이 4억 주가 되긴 주식 분할로 인해서 말이 꼬이네요. 주식 분할로 인해서 보유 주식이 4억 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변화가 없어요. 지금 이거 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4억 주를 그대로 쭉 가지고 있다. 더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애플은 어떨까요? 2016년에 처음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크셔웨이 포트폴리오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간에 애플 가지고 있어서 애플이 주가가 좀 빠질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애플이라고 매번 우상향하진 않아요. 빠질 때가 있었는데 중간에 이것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였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버크셔웨이가 항상 돈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24년 5월 그러니까 이번 분기 5월에 주주총회에서 이 코카콜라와 애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유기간이 무한대다라는 언급도 해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코카콜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훌륭한 사업이다. 그리고 우리는 애플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더욱 훌륭한 사업이다. More than 애플. 이거 뭐라고 더욱. 이거 코카콜라도 좋은데 애플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애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리고 코카콜라를 계속 보유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옹호 세력들이 4억 주 의미 부여하면서 요거 이제 영구적으로 가져간다. 이거 주주총회에서도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반박하는 내용들도 있으니 버핏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보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 그저 우연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의미 부여해도 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과연 어느 쪽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신규 매수한 울타뷰티와 하이코 얘기도 많죠. 신규 매수했다니까 울타뷰티 주가 그날 급등했어요. 최근에 사실 실적도 되게 안 좋고 그랬는데 그날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울타뷰티를 얼마 샀나 봤더니 69만여 주 샀고요. 이 하이코라는 기업을 104만 주를 샀습니다. 하나로 각각 한 3천억씩 6천억 정도 담은 거예요. 울타뷰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울타뷰티 온라인 매장도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올리브영 미국판이다 이렇게 많이들 소개를 받고 있는데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주가는 최근에 계속 약세를 그려냈어요. 제가 주가 차트 보여드리자면 이게 YTD로 된 차트인데 올 봄까지는 되게 좋았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주가 하락했고 이때가 이제 법비동께서 샀어. 나 2분기에 이거 샀어 라고 밝혔던 그 시점에 주가가 미친 듯이 급등을 합니다. 근데 연중으로 따지면 22% 하락을 했죠. 지금 울타뷰티가 4,3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확고한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 코로나 시기에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등의 이런 다양한 글로벌 확장 계획도 앞두고 있고 이게 이제 울타뷰티의 장점이 우리가 올리브영 찾는 것처럼 가성비템들이 주로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어도 저가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경기 침체 때 항상 나오는 립스틱 효과에 주목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울타뷰티 오프라인 매장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 헤이코라고도 하고 하이코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버핏이 새롭게 투자한 또 다른 회사, 미국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항공기 부품 제조사, 항공 우주 부문에 특화된 기업이다. 우주 쪽에 투자한 걸까요? 항공 쪽에 투자를 한 걸까요? 저도 궁금해요. 네, 이 헤이코는 최근에 반기 매출이 18억 달러, 영업이익이 3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 지금 헤이코 이 공동사장 맨델슨이라는 분이 얘기한 게 버크셔가 우리처럼 항공우주 산업에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것이다. 이 투자에다 우리는 굉장히 영광이다. 사실 저도 이 기업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뭘 담았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 없었던 기업도 각광을 스포트라이트를 쫙 받게 되니까 얼마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판단하는 기준에 우리 기업이 맞았다라는 거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굉장히 생길 것 같습니다. 하이코가 여러분들 모르셨죠?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엄청 좋더라고요. 35%. 물론 뭐 이제 우리 엔비디아 150% 이런 누적 수익률 보신 분들 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어디예요?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유회사 옥시단타 페트롤리움도 앞서서 그 쉐브론을 줄였는데 또 지분 늘렸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처브 보험회사 처브도 처분하진 않고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제 영상 이렇게 나름의 깨알 드립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마우스 집어넣으시거나 핸드폰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어쨌든 이렇게 지분을 늘렸는데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현금 확보에 지금 2분기에는 굉장히 주력을 했고 현금성 자산, 현금을 무려 2,769억 달러로 늘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그 울타뷰티나 하이코를 과연 버핏의 선택인 것인가? 버핏의 의지였는지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종목들 엄청 많고 한데 이거를 다 버핏동께서 최종 사인, 그래 너 사,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런즈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요. 워런 버핏은 3천억 달러 이상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포트폴리오를 감독하고 있지만 그중 10%에 대한 권한을 투자 매니저인 토드 콤스와 테드 웨슐러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테드 뭔가 라임이 맞네요. 콤스와 웨슐러는 버핏과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코나 울타뷰티에 대한 비교적 작은 매수 규모를 감안할 때 한 3천억 정도씩 샀죠. 콤스나 웨슐러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유출을 하고 있고요. 버핏은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 살 때 적게 안 산다는 거예요. 이 30억 달러를 축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2분기에 클라우드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지분 전략 매각, 요것도 역시 이제 콤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작은 기업을 버핏의 의중으로 산 게 아니라 이런 신생 기업들, 스몰캡들 이런 거는 버핏이 픽한 게 아니다. 이 밑에 있는 다른 이런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0년에 스노우플레이크 초기 공개 매수 당시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스노우플레이크의 주식은 610만 달러를 매입했고 2분기에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항상 변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특정 기업을 따라 사잖아요. 한창 우리나라에서 버핏 샀다고 해서 그 스노우플레이크도 엄청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새로운 기업을 사기보다는 저는 사실 전통 기업, 정말 장기 보유한다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거를 저는 사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거 샀다라고 하면 이게 단기적인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데
물론 이제 금방 판 기업도 있죠. 이렇게 스노우플래기처럼. 근데 보통의 포트폴리오는 한 번 샀다 하면 정말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마셔야 할 포인트고요. 저는 사실 이런 종목을 따라 사기보다는 그냥 버크셔에서 왜 사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뭐 한 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그 한 주가 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억대? 자, 그 버크셔에서 웨이를 그냥 따라 사거나,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내용에 있는 종목들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버크셔에서 웨이 본주를 사는 거예요. A주든 B주든. 아니면은 요즘에는 한국에 버크셔에서 웨이 ETF가 있어요. 그래서 버크셔에서 웨이 아까 전에 저희가 이 13F에서 공개된 이 종목들 있잖아요. 요거를 ETF로 만든 거예요. 액티브 ETF로. 그래서 그 ETF를 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굳이 이런 개별 종목 사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응? 울타뷰티, 헤이코 올라간다는 보장? 그래서 버크셔에서가 뭐 수익률이나 손실을 보장해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서 사시는 건 괜찮지만 얘네가 샀대 그래서 따라 사고 얘네가 팔았대 해서 따라 파는 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버크셔에서 사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누적 수익률 50% 넘었거든요. 저의 주식 투자 역사상 가장 높았던 수익률이 130%였어요. CLOU ETF. 이것도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거는 이 50%에서 계속 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버피돈께서 계속해서 건강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버핏 그리고 항상 버크셔에서 왜 포트폴리오를 궁금해하시고 그 관련해서 많이들 투자에 참고하시는데 여러분들도 버핏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버크셔에서 웨이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가지고 종목을 발굴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잘하는 운용사들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운용사를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안녕.